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진입니다. 모델 데뷔한 지 30년 됐고요. 뭐 모델이라 그러면 화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재미없대요. 그냥 책이냐? 교과서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사람? 예, 그래서 모델계의 교과서라고 그냥 제 스스로 네, 그렇게 소개하고 싶네요. 네.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회사를 출퇴근을 고3 때부터 했는데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시절에는 이제 포스터로 광고를 하는 시절이니까 포스터 중에 패션쇼에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광고죠. 그래서 패션쇼가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매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했죠. 그러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패션쇼가 뭔지.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패션쇼 티켓을 받는 거였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약간 콘서트 같은? 그래서 그 브랜드를 찾아갔죠. 패션쇼가 뭐냐 그랬더니 막 모델들이 나와서 뭘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어치 사야 되냐 해서 이제 옷을 사고, 근데 거의 한 달치 월급이었어요. 그 옷의 가격이. 한 달치 월급을 주고 그 티켓을 받았죠. 전 지금도 얘기하면 이렇게 닭살이 돋아요. 천상에서 전 천사들이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조명과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어떤 인형 같은 물체가 저한테 막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을 처음 그때 받고, 근데 저랑은 더 거리가 너무 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너 해봐. 그래도 키 크잖아. 한 번만 해봐. 이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야 저기 완전 천사들의 모임이야. 나는 안 돼. 전 너무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원서를 받아다가 원서를 내줬어요. 본인이. 근데 그게 이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게 지금 아카데미 있죠. 모델 학원에 합격한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해요. 미쳤죠. 학원에 합격했다고 회사를 때려쳤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첫 모델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잡지에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조그만 사진이 실리는 잡지를 이제 찍게 될 계기가 생겨서 촬영을 하러 이제 스튜디오를 갔는데, 충무로, 그때 이제 충무로에 다 스튜디오가 있던 시절인데 가서 촬영을 하는데 같은 타임에 옆에 이제 방에, 스튜디오가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옆 방에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거 이제 촬영하다 말고 그걸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분이 지금은 활동 안 하시는데 슈퍼모델 출신의 어떤 모델이셨어요. 대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랑은. 저는 그냥 밥도 안 주시는데 거기는 막 스태프들이 다 막 붙어가지고 막 밥도 막 챙겨주고 막 신발도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슈퍼모델 대회를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슈퍼모델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소문에 1, 2, 3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명이 다 거기 있었어요. 5명 안에. 그래서 소문대로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5등인가 보다. 이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2위에 저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2초 이렇게 약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저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슈퍼모델 대회 나오고 막 이러면서 방송에 이제 기회가 계속 오게 되고, 항상 생각했어요. 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을까? 그리고 저기 지방에 있는 정말 모델스럽지 않은 저 아이를 데려다가 왜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예뻤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늘어.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계자분이 보시기에 쟤는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방긋방긋 신났어,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일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델이라는 직업 자체가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되게 큰데요. 그 노동의 대가를 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댄스 하시는 분들은 춤이나 퍼포먼스가 되게 크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가 보이잖아요, 대중한테. 근데 저희는 되게 정적이에요, 모든 이제 동작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냥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들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순간 딱 느끼면 나는 그렇게 얻어진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되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네, 그래서 너무 모델 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 이 길을 떠나야겠다. 도망치듯이 간 곳이 대학교였어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자, 거의 연락을 다 끊고 살았죠.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우연한 계기에 아, 내가 그동안 모델 활동을 해온 게 엄청 큰 나에겐 선물 같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활동이랑 학교를 같이 병행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나?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해야 되나? 박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또 지도자의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처음에 이제 워킹이라는 걸 배우러 오면 하이힐을 신고 벽에 서서 몸을 벽에다 붙이고 서서 10분, 20분, 30분을 서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한 1, 2분만 지나면요, 온 몸에서 땀이 나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기대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벽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온 몸을 뒤로 붙이고 발 뒤꿈치부터 머리 뒤통수까지 다 뒤로 붙이고 몸을 또 조여서 안쪽으로 다 모아서 힘을 주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쓰러져요. 네. 그런 과정을 거의 뭐 막 2주, 3주 동안 그것만 해요. 근데 난 멋있게 걷고 싶은데 그냥 벽에 서 있기만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미 한 90%는 그만둬요. 네. 하기 싫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한 발짝 떼는 거를 하는데 그게 슬로우로 걷는 거래요. 근데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의 그 높이 때문에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코어에 힘이 없으면 중심이 안 잡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업이 그 남이 주는 신발을 신고 하는 거잖아요. 내 신발을 신고 쇼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떤 신발이 나한테 주어질지 몰라서 신발 위에 발을 얹어놓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배에 힘으로 걷는 거예요. 네. 밑에 신발이 어떤 게 오더라도 그냥 내가 둥 떠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 보기에 편안해 보여야 돼요. 무대에서 불안하지 않게. 스포츠도 가장 기본 동작할 때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정말 재미없고 힘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겪어야만 무대에서 나는 노력해서 걷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땐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게 스킬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몸에 그냥 그게 익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걸 안 놓치려면 꾸준히 계속 그쵸, 성실해야 되잖아요. 언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일주일 뒤에 너한테 대박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누가 알려주면 열심히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성실한 것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법 안에는 모델이 예술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첫 번째. 일단은 뭐 저희의 직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 자체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서 1800년대에 시작이 된 직업이다 보니 패션 디자이너가 있고 그 밑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어떤 그냥 그룹 아니야? 뭐 요 정도로만 인식을 지금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분명히 뭔가 행위적인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예술을 하지 않는다면 패션쇼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냥 마네킹 세워놓죠. 그냥 아니면 옷걸이에다 옷 걸어놓으면 되죠. 왜 저희가 굳이 걷고 눈빛을 보내고
관객과 대화를 하고 하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이 예술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한층 더 빛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험난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끼리 막 해주세요 예술인이요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법을 바꾸려면 저희는 법을 너무 모르니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다가 지금 이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을 하셨고 그게 단계가 엄청 좀 멀더라고요. 멀리에 있지만 제가 뭐 살아있는 동안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길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장 뭐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안에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 반이 되는데도 아주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고 그 진전이 한 10년쯤 쌓이면은 어딘가에 가 있을까? 아니면 5년 안에 어딘가에 가 있을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지만 꼭 이루자. 뭐 이런 정도의 마음입니다. 네. 그 예술에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이제 모델이라는 이 분야의 예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네. 아이들이 그냥 무대에서 나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놀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나를 자신감 있게 남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막 어필하는 자신감 뭐 그러면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포즈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과정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맞춰서 배우다 보면 인내심을 기르게 돼요. 티나는 인내심이 아니라 저 내면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 소심함,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임 이런 것들을 공동 작업을 통해서 같이 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근데 그게 막 대사를 외워야 되거나 춤을 연습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아주 간단하지만 편안한 동작을 통해서 결과물은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본인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그 짜릿함을 통해서 와, 나도 이걸 해냈구나. 무대 위에서 와, 내가 혼자 걸어냈구나. 그리고 이 조명 밝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냈구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예술적 감각을 저는 길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전의식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술을 통해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력, 그 표현력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예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모델이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거는 저희 이제 모델이라는 직업이 예술인으로서 잘 알려질 수 있는 모델만을 위한 모델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네. 30주년이었는데요. 최근에 30주년에 사람들이 넌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의 무대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제 꿈입니다.